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갑니다. 다른 곳에 그냥 황구가 답사도 하고 몸풀기 삼아 몇 군데는 잠깐 가봤는데 영상 찍을 정도 분량인의 산행은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에서 가게 됐습니다. 오늘 산행지는 어제 답사 갔는 곳인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남쪽을 바라보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인데 이제 황구가 겨울로 접어드니까 절벽이 나타나고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. 큰 기대를 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 운동 삼아서 몸도 좀 풀 겸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 한낮인데도 수온주가 8도 정도 가리키는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권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쌀쌀합니다. 지금은 해가 뜨니까 좀 덜 추운데 아침에는 거의 영하권에 육박하더라고요. 지금은 좀 덜합니다. 해가 떴으니까. 날씨는 햇빛이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.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고요.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계속 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. 이곳은 황구가 어제 비 오는 날에 답사를 한번 하고 가는 곳인데 이제 절벽이 산이 그 화렵 사이에 묻혀 있다가 이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그런 절벽입니다. 그렇다고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한 300m 정도 되는 산인데 방향하고 이런 절벽은 좋은데 절벽이 크지가 않습니다. 절벽이 올라가 봐야 알지만은 절벽이 높이가 한 10m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 높진 않거든요. 그래 절벽이 안 높으면 절벽 사이에 도라지가 서식할 만한 턱들이 좀 적게 나타나고 그리고 손타기가 쉽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황구가 그냥 몸도 풀 겸 컨디션 조절도 좀 할 겸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. 지금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오프닝 멘트를 밖에서 안 하고 그냥 차에서 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,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 갈 산은 한 300m 정도 되는 정남을 바라보고 있는 산인데 한 250에서 300 근처부터 절벽이 좌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절벽이 분포가 아주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궁금한 곳이고 황구가 오래전부터 봐왔던 곳인데 이제 뜻하지 않게 또 오게 됐습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절벽은 자유다. 출발! 자, 황구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. 배낭 준비 다 했고 이제는 군복 안 입고 이 야상을 입겠습니다. 이게 내피가 있어가 조금 더 두껍거든요. 이거 입고 보다시피 저 안에 또 이 내피를 하나 입었습니다. 지금 기온이 한 7도 정도 가리키는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한 3도 전후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영하권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쌀쌀합니다. 날씨가 저 북서쪽에서 하강 기류가 붙으니까 굉장히 찹네요. 날씨가. 그리고 등산화도 황구가 앞전에 한번 신었는데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는 처음 보여줍니다. 레드페이스에 황구가 맨날 신는 신발 이제 동계 모드로 접어들었습니다. 한 6개월 신고 앞전 신발을 다 교환하고 이제 새 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저 위에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야, 산이 높진 않는데 진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오늘 황구가 예상 안 한 곳을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작은 능선 하나 넘어가지고 능선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하늘에 그 매가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황구가 살펴보는데 저 100m 앞에서 노루가 한 마리 지나갔습니다. 고라니가 아니고 그 순놈 노루 같은데 굉장히 크더라고요. 궁디에 우리 노루궁디 버섯이 있잖아요. 그게 크다란 버섯이 하나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꼬리털 쪽에 지나가는데 야, 황구가 이 영상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사진을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는 거 보고 이거 휴대폰을 켜니까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.
엄청 크네요. 실질적으로 보니까. 자, 순놈로로 갔습니다. 고라니가 아니고. 자,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계속 갑니다. 능선 타고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. 이 건물은 뭘까요? 자, 이 건물은 땅꾼들이 뱀 잡으려고 이렇게 쳐놓은 건물입니다. 이것은 다 불법입니다. 자, 이렇게 쭉 쳐져 있네요. 항구가 대충 좀 이렇게 좀 무너뜨려 버리고 가겠습니다. 자, 이래 놓으면 뱀들이 안 걸리겠죠. 자, 이것도. 자, 아직 한참 가야 될 것 같네요. 계속 갑니다.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이제 본산에 능선이 나오고 작은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. 그리고 황구가 아침을 07시에 먹었는데 지금 점심도 안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. 자, 이 첫 번째 절벽을 이 아래쪽하고 지금 중간 턱, 그 다음 이쪽을 살피는데 절벽이 좀 작죠. 이 절벽의 경사가 좀 더 가파르면 경사는 되는데 황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벽이 작잖아요. 높이가 이거 한 2배 정도 나와야 도라지가 있을 여건이 되거든요. 물론 이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손타기가 쉽잖아요. 자, 산나리 삭대들은 보이는데 도라지 삭대들은 전혀 없네요. 자,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 능선 타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첫 번째 절벽 치고 한 꿀따기 건너와 가지고 오니까 여기가 정상 쪽입니다. 정상 쪽에 절벽이 쭉 저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있고 저 아래도 있고. 자, 여기가 황구가 오늘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인데, 야, 절벽이 황구가 아까 예상한처럼 경사는 괜찮은데 높이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. 일단은 저 위에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쭉 가면서 도라지 삭대가 떨어진 흔적들이나 아니면 난간 쪽에 도라지가 붙었는지 살펴보고 저 건너가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네요. 자, 절벽 아래로 가는데 여기 파란색 풀이 있길래 딱 보니까 야생 인춘남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요것은 잎이 굉장히 짤막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꼭 환엽처럼 그런데 자, 이것은 같은 촉인데도 이거는 또 틀리죠. 자, 그냥 이건 놔두고 가겠습니다. 그냥 이게 낙엽 속에 덮여놔야 얘들이 추위에 잘 견디거든요. 이 춘란이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놔야만이 얘들이 한겨울도 추위도 견딜 수 있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춘란 보니까 진짜 반갑습니다. 자, 상승부 절벽을 오니까 절벽 높이가 꽤 됩니다. 황구는 뭐 한 5m 미만인 줄 알았더만 10m까지는 안 돼도 그건 한 10m 가까이 나옵니다. 중간에 턱들도 조금씩 있거든요. 야, 잘하면 도라지 삭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, 보니까. 하여튼 오늘 지금 시간이 빡빡하니까 저 위로는 안 올라가고 저 밑으로 쭉 이동하면서 떨어진 삭대가 있는지 아니면 저 난간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게 걸려 있는지 쭉 확인해 보면서 가겠습니다. 절벽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밑에서 봤는 거고 막상 또 와보니까
절벽이 또 그럭저럭 나오거든요. 자, 이동하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마지막 장소입니다. 홍구가 저 건너편 산에 있다가 지금 정상 타고 일로 넘어왔거든요. 이 마지막 장소인데, 이 절벽은 절벽 높이가 한 20m 나옵니다. 그러면 이게 송이산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같은 절벽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손타기 어렵잖아요. 자, 이쪽은 항구가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로프 세팅 해가지고 요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쪽 아니면 도라지는 있을만한 자리는 없을 것 같네요. 자, 저 위로 올라가 봅니다. 이제 정상에 올라와서 이 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야, 도라지가 저 아래 턱 같은 데 있다면 이 위에 어린 삭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. 도라지는 완전 전멸했을까요? 일단은 요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요 중간 턱만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산길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 송이산하고 겹쳐놨더만 자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오늘부터 좀 날씨가 뭐 추워져도 비는 안 온다 했는데 굉장히 스산합니다. 분위기 자체가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. 오늘 산행이 근래 산행 중에서 가장 빡신 것 같습니다. 항구가 며칠 만에 왔는 것도 있고 지금 옷 자체도 이제 동계 모드로 들어가니까 옷도 무겁고 지금 몸도 무겁고 막 그런 상태니까 오늘 산행이 제일 빡셉니다. 자,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요 아래로 내려가서 그 날린 삭대들이나 떨어진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산길을 슬슬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무덤을 돌리는 둘레석이 있잖아요. 둘레석이 있고 무덤에 봉분은 없거든요. 지금 다 꺼져버리고. 그러면 이 무덤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건데 이 오래된 무덤에 옛날 소주병들, 귀한 술병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. 항구가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훑어보고 갑니다. 자, 이 봉물이 꺼졌잖아요. 그럼 이건 무덤 못 찾습니다. 이 굉장히 오래된 무덤입니다. 둘레석만 이렇게 약간 남아있잖아요. 오다가 병들은, 오래된 무덤에 병들 한두 개씩 보이던데 좋은 병은 없더라고요. 자, 계속 내려갑니다. 자, 또 내려오다 보니까 이 둘레석이 굉장히 크죠. 무덤도 상당히 크거든요, 봉분이. 그리고 이 바위는 상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는 데다가 그 다음 이쪽에는 둘레석을 쌓은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무덤의 세력이 상당히 상당하거든요. 굉장히 재력 있는 집안의 무덤입니다. 이런 무덤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런 곳에 초희귀병들 그런 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. 자, 계속 갑니다. 자, 이제 저 정상에 있다가 다 내려왔습니다. 내려오니까 이 큰 무덤 2개가 있고 아래쪽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. 이 무덤 쪽에 황금과 병이 있잖아요. 이 성묘 온 사람들 음료수하고 병 보시죠. 이거는 일반 참소주병인데 자, 이런 거 말고 황구가 찾는 것은 희귀병입니다. 희귀병, 귀한 병들. 그런데 성묘 오시더라도 이런 것은 좀 갖고 가는 게 맞겠죠. 황구, 병 찾는 황구한테 봐서는 좀 귀한 병들은 좀 있었으면 싶고 또 자연을 생각해서는 이 병들을 다 수거해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있는 모양입니다. 자, 이제 다 내려왔거든요. 이 앞에 저수지가 보이고 황구차가 저 앞에 있습니다. 이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. 어우, 저 멀리는 정상까지 갔다 왔습니다. 자, 오랜만에 제법 걸었습니다. 산은 안 높은데 걷는 게 많이 걸었습니다. 땀 빼고 나니까 기분이 속이 후련하네요. 자, 옷도 따뜻하게 잘 입고 갔습니다. 상당히 쌀쌀하거든요, 날씨가.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.
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. 황구가 이번 주에 간단하게 산행을 한번 하고 며칠 쉬다가 오랜만에 또 뭐 산행을 한 것 같습니다. 원래 산행 중에서 가장 빡센 게 언제냐면, 산행을 물론 고산지대나 뭐 험로 산행하는 날이 제일 빡셀 수도 있지만은, 가장 빡센 날은 산행을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한 날이 가장 빡셉니다. 몸이 적응이 안 되고 아직 그 근육이나 이런 것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첫 산행이 가장 힘듭니다. 산행지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. 자, 오늘 산행지를 갔는데, 오늘 산행지가 황구가 뭐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황구도 벌써 산을 많이 타고 이러니까 위성지도를 검색하고 위성지도상에 나타난 등구선이나 아니면 산의 경사나 각도 이런 것을 보고 절벽이 있더라도 그게 크게 있지는 않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몸도 좀 풀 겸 워밍업도 좀 하고 그쪽 산맥의 능선 쪽에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절벽이 좌우로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건 답사하죠.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곳에 한번 갔다가 그쪽에 자원이 있거나 절벽이 괜찮다 싶으면 그 옆에 능선이나 산맥 따라서 있는 절벽을 또 다음 장소로 가야 되고, 그것이 없으면 그 산행지는 또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몸도 풀 겸 이렇게 겸사겸사 갖는 거죠. 도라지는 뭐 전혀 못 봤지만은 또 갔는 김에 도라지 씨앗을 좀 심어 놓고 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동계 산행 모드로 가야 됩니다. 이제 옷이 다 바뀌어야 되고, 여러분들이 이제 동계 산행으로 갈 때마다 여름 산행에서 또 다른 그 물이나 식량, 준비물도 또 돈독히 챙기시고, 그리고 특히 이제부터는 여름 산행에서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, 지금부터는 체온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 올랐던 체온이 금방 손실되거든요. 그 체온을 안 손실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산행할 때 황구는 지금 초겨울로 들어가는 산행이잖아요. 이때는 황구가 안에 그 네피 같은 거 좀, 이게 목티 하나 있고 네피 하나 있고, 그리고 군복 아주 두꺼운 거 말고 그냥 외피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군복, 야상 정도 되는 군복 있잖아요. 그걸 입고 산행하다가 이제 12월 중순에서 그 기온이 영하 한 10도까지, 영하 10도에서 20도 정도까지 떨어지면, 그때 기온 되면 이제는 그 바깥 안에 이렇게 오리털 패딩 같은 거, 얇은 거 있잖아요. 오리털 패딩 같은 거 하나 있고, 그 바깥에 미군 군복이 노바트라우저, 그러니까 같은 과텍스 중에서 가장 두껍습니다. 그 원단이. 그걸 입거든요. 그거는 이제 한겨울 되면 산행을 할 때 입고, 지금은 한겨울로 겨울로 초겨울이죠. 초겨울에는 그것보다 한 사이즈 정도 낮은 단계의 그 옷을 입고 산행을 합니다. 어쨌든 산행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오랜만에 좀 중량화의 옷을 입으니까 덥고 또 무겁고 이런데 부대끼는 것도 있는데, 이제 좀 적응이 되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뭐 산에 가니까 좀 쉬니까 금방 또 추워져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산행 모드 자체가 동계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낮에 좀 따뜻하다고 해서 산행하실 때 옷을 얇게 챙기지 마시고 항상 바람막이 같은 거, 너무 얇은 바람막이 말고 좀 지금은 좀 두꺼운 바람막이죠. 이런 것도 배낭에 미리 챙기시고, 옷을 항상 내가 산행하는 그 기온보다 한 사이즈 더 두껍게 입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산행하다가 더우면 벗으면 되지만은 추울 때 입을 것이 없으면 굉장히 난감해지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,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. 그러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면 몸이 컨디션이 최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산행에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죠. 자, 그리고 겨울 산행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, 지금 낙엽이 쌓여 있고 또 건조해서 미끄러운 것도 있고,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.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발도 하나를 갈아 신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신발 등산화가 하나에 여분이 있을 것 같으면, 지금 뭐 봄부터 여름까지 신어왔던 이런 등산화가 이제 밑창이 많이 따라 있을 겁니다.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, 지금은 그거는 내년 봄에 신다고 빼놓고 한겨울에는 등산화를 새 걸로,
그러니까 밑창이 좋고 좀 더 보온이나 방풍, 방습 이런 기능이 되는 한 치수 두꺼운 한 사이즈 큰 등산화, 최하 중등, 중이나 아니면 하이컷이나 그 미들컷 중에 좀 큰 등산화들 좀 신는 것이 좋겠죠. 자,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등산화가 2개 여유가 안 될 것 같으면 황구는 지금 보통 등산화를 1년에 2번 정도 신는데 지금 한겨울 시즌에 색을 딱 신으면 봄 시즌 되면 한 4월 달 정도 되면 등산화가 이제 한 6개월 신으면 등산화가 밑창이 다 닳고 옆구리가 터지고 이러거든요. 그러면 그때 된 봄 시즌에 해빙기 시즌에 또 등산화를 새로 하나 신고 또 겨울 되면 또 등산화 하나 신고 그렇게 합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등산화가 지금 뭐 요즘 가장 핫한 메이커가 테크니카 포지 있잖아요. 한국 앞전에 얘기했는 그 이태리 등산화인데 한 30만원에서 40만원대 정도 하는 등산화인데 그게 밑창도 좋고 등산화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그게 있고 우리나라 국산 등산화 중에서는 국산 등산화 중에서는 그 캠프라인의 그런 한 30만원대 등산화 그리고 또 수입 같으면 독일의 그 마인들의 GTX 이런 것도 뭐 그런 거는 한 30만원대 넘지, 한 50만원 정도 같은데, 그런 것들. 아니면 이태리의 잠발란 같은 경우, 그런 것도 꽤 고가의 등산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등산할 한국은 안 신어봐가 모릅니다. 그게 일반 하이킹이나 아니면 백패킹이나 일반 아웃도어 산행에서는 그게 최강의 접지력과 힘을 발휘할 줄 몰라도 황구가 산행하는 전력 산행, 진짜 길이 없고, 진짜 자연과 맞부딪혀서 하는 그런 산행에서 그 등산화가 얼마나 버텨줄지 그건 잘 모릅니다, 황구도. 그런데 황구가 지금 신는 그 레드페이스의 이 등산화 있잖아. 이게 10만원, 한 3만원 정도, 10만에서 13만원 정도 가격이 왔다, 10만 2, 3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그 등산화가 지금 황구가 신기에는 밑창이 가장 좋고 접지력이 좋더라고요. 물론 내구성은 좀 떨어지겠죠. 일단 접지력이 좋으면 고무가 잘 붙는다는 것은 잘 붙는 반면에 내구성은 당연히 약합니다. 내구성이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면 내구성은 좋은데 찔긴 반면에 접지력은 당연히 떨어지거든요. 이 2개를 다 만족시키기가 힘듭니다. 2개를 다 만족시키려면 아주 고가의 등산화로 가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산화라는 것은 내 산행의 특성과 이런 것을 맞춰서 등산화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황구 생각으로는 아주 고가의 등산화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차로 비유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쉐린 타이어나 아니면 브리지스톤이나 이런 거 최고급 타이어 있잖아요. 그런 거 네 짝에 100만원 타이어를 끼우면 그거 가지고 1년을 못 타거든요. 1년 정도 타면 타이어가 물론 아무도 덜 되고 접지도 잘 되고 좋겠죠. 그렇지만은 100만원 주고 타이어를 교환해가지고 1년 한 12달 정도 타면 마모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. 마모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 그거를 계속 갈아 끼우는 것, 그거를 계속 쓰는 것도 좋지만은, 만약에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이런 거 한 30만원대 타이어 같으면, 그 가격 같으면 그 타이어를 3개 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를 한 6개월 타다가 교환해버리고 또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가격, 그거를 또 새로 교환을 하면, 그 브리지스톤이나 미쉐린의 오래된 그러니까 1년 탔는 그 미쉐린이나 이런 타이어보다 6개월 지나가지고 새로 교환한 그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가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가의 등산화를 가지고 고가의 등산화가 제일 처음에 한 석 달 정도는 물론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고가의 등산화도 많이 신으면 당연히 마모가 되고 이제 기스가 나고 변형이 오잖아요. 그러면 항상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럼 당연히 내구성도 떨어지고 이제 마모가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그 50만원 주고 등산화 사가지고 6개월 신는 것보다는 황구가 봐서는 한 15만원대 중저매가 메이커 가지고 한 3컬리 정도 갈아 신는 게 황구가 봐서는 훨씬 더 기능이나 아니면 접지력이나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산행의 특성이나 이런 것 따라 여러 가지를 또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황구가 생각하기에는
그 미쉐린 타이어 가지고 하나 갈아 끼워 가지고 1년 타면 거의 수명이 다 되고 내구성도 물론 수명은 반밖에 안 따랐지만 내구성이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잖아요. 그러면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가지고 6개월에 새로 교환하고 또 12월 달에 새거 교환하면 그것이 한국 타이어 그 수입 타이어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. 그리고 황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특성에 맞춰서 산행 등산화를 결정하시고 황구가 봐서는 최고의 등산화, 고가의 등산화보다는 중가에나 아니면 중저가의 등산화 괜찮은 거, 기능성이 좋고 이런 것을 한 두세 번 갈아타는 게 것이 훨씬 더 기능이나 아니면 또 신상품이 또 새로운 뭐 새 상품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라고 하는 말입니다. 황구도 그래서 1년에 지금 황구처럼 산행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아니면 황구처럼 안 하면 등산화가 아직 튼튼하니까 지금 등산화 있는 것을 아직 미창도 좋고 괜찮을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좀 세탁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한 몇 달 쉬도록 놔두고 지금부터 겨울 산행에서는 새 등산화를 또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또 겨울에 한겨울에 신고 또 봄에 또 그걸로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등산화이고 발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그런 역할을 하겠죠. 자,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황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. 하여튼 아직까지 황구가 최고가의 등산화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신고 이런 황구 산행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황구가 생각하기에는 뭐 테크니카 포즈나 아니면 뭐 캠프라인이나 마인들이나 잠발란 그런 거 최고가의 GTX나 이런 급의 등산화를 신고 황구가 가는 이런 절벽 도라지 산행을 한 6개월 하면 걔들도 견딜 수 있을까요? 제가 봐서는 걔들도 못 견딜 겁니다. 걔들도 어차피 터져나가는 거는 매 한 가지 싶은데 물론 조금 더 강할 수는 있겠죠. 내구성이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6개월 정도 지나면 어차피 미창도 마모가 심하고 그다음에 등산화의 변형도 오고 등산화 끈도 터지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그 가격 가지고 1년 신니 황구는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걸로 한 두세 켤레 교환하면서 신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황구의 생각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제 동계 산행으로 이제 모두로 접어드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산행하실 때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등산화도 좀 점검하시고 산행 특히 겨울 산행에서 더욱더 이제 뭐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고 또 그래 하시면 좋겠죠. 황구가 오늘은 하루 쉬고 내일은 또 최고의 초대물 보러 고산지대 절벽으로 또 한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